지금 이제 여기 보면 컨트롤 K 눌러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쓴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얘기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리드가 있다. 좀 약간 삐딱한 거 좀 이게 삐딱하면 너무 삐딱하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근데 내가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이 점을 찍을 수는 있어요. 이 점은 내가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드의 교차점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리드 교차점을 이용하면 이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점은 내가 찍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거리가 dx만큼 이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점을 가상의 점, 이거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를 좀 그리다 보니까 좀 삐뚤삐뚤하는데 가상의 점을 찍을 때 이 컨트롤 키를 같이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이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주면 얘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각도는 얘가 0도고 90도, 180도 이렇게 각도가 먹혀지겠죠? 예, 270도.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좌표, 극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골뱅이 이 거리가 dx가 1500이었다라고 하면 1500 각도 180도가 되겠죠. 이게 상대 극좌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떤 점이 돼야 돼? 실제 점이 아니라 가상의 점을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점을 찍으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당연히 프로파일을 바꿀 수도 있고, 자, 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볼을 제가 지울게요. 두 번째 방법은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옵셋이라는 기능을. 자, 그 내용이 이게 방법 1, 방법 2. 방법 2가 볼을 그려놓고 볼의 양쪽 점에서 옵셋을 쓰라라는 얘기예요. 옵셋. 그러면 볼은 이렇게 먼저 생성을 하겠지요. 지금 찍으면 볼은 이와 같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자, 수직배열에서 보면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사각형이 하나 나와요. 사각형.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핸들이라고 해요. 핸들.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핸들.
요 사각형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해요. 핸들. 그럼 결국은 이 핸들을 마우스로 쭉 잡아당겨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죠. 스트레칭처럼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이 방법을 써도 돼요. 이 핸들을 쭉 마우스로 얼마만큼. 내가 1100이다 그러면 1100만큼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돼요. 마우스로 쭉 잡아당기면 돼요. 근데 지금 저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디멘전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는 게 지금 정상인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막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드려 갖고 얘가 안 나오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지금 볼을 딱 선택하니까 지금은 그냥 노란색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각형 이렇게 나오죠? 얘는 요 선택 도구 창에 쭉 가보면 오른쪽 여기 눈 표시 바로 옆에 직접 수정이라는 스위칭이 하나 있어요. 직접 수정. 얘를 켜보세요. 켜보고 꺼보고 차이가 있죠? 보이나요? 차이가? 디멘전 나오고 사각형이 채워지고 이게 직접 수정이라는 거고 얘를 끄면 그냥 핸들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디멘전과 직사각형 채워진 게 안 나오는 분은 요 선택 도구의 요 직접 수정이 꺼져 있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키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채워져 있는 사각형하고 디멘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드래그 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어떤 걸까요? 화살표를 딱 선택해 볼까요? 화살표가 선택이 돼. 그런 다음에 여러 화살표 선택하고 입력창 다시 요 선택하고요. 화살표 선택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 입력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1500이라고 주면 그 화살표 방향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시 선택하고 숫자 입력창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화살표의 그 방향은 그냥 플러스 값을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기호를.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1100만큼 더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를 클릭하고 숫자 입력창에서 1100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수정을 통해서 부재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얘 오프셋이에요. 얘. 자, 얘들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 상태로 되돌려 놓고요. 볼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보면 시작, 끝 이렇게 옵셋이 있습니다. 시작, 카테고리, 끝, 속성. 보이나요, 이거? 색깔로 보이죠? 색깔로. 중요한 거는 이게 직접 수정을 끄게 되면 노란색이 시작이 돼요. 노란색이 시작점이고 요 보라색 계열이 끝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볼을 시작점을 기준으로 1100만큼 옵셋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값을 주면 되는데 dx일까요? dy일까요? 얘 y방향이죠. 그러니까 dy 방향으로 플러스 값일까요?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면 dy가 이렇게 되네요. 0. 지금 여기서 보면 실제 이 보가 값을 dx 자, 이 dx, dy 값을 일단 내가 x 값에 마이너스 1100을 줬을 때와 그러면 지금 이 보에 그려진 방향이 x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방향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초기값이 다 0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게 dx든 dy든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줘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연장되어지는 길이가 1100이니까 정확하게 얘가 dx인지 dy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값을 줘보면 되겠지요. 바뀌어지는 부분이 틀려요. 자, 0. 그러면 x 값에다가 1100을 주면 위로 올라가네요. 그럼 아래로 주면 밑으로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옵셋이라는 이 끝 옵셋이라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점의 dx 방향과 dy 방향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dx, dy 중에 하나의 값을 주면 그 속성 중에 1100이라는 값을 내가 플러스 값을 주든 또는 마이너스 값을 주는 이런 네 가지의 경우 수를 확인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러면 dx, dy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가 dx고 어떤 경우가 dy인지. 자, 보를 하나 생성을 할 건데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보가 아니라 옆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를 생성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뜻하는 게 이 값은 dx가 마이너스 1100이라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으면 x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규칙이 있죠? 보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찍어주는 그 보의 방향이 x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dx, dy에서 이 x라는 이 값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냐면 내가 볼을 생성할 때 두 점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 두 점. 그러면 이 두 점 찍어주는 그 방향이 x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보의 x방향. 그리고 나서 이 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dx에다가 마이너스 1000을 주게 되면 내가 찍어준 그 방향이 x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에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이고 플러스면 내가 찍어준 두 번째 점 그쪽 방향으로 크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y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y방향이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플러스 y축 방향이. 당연히 이쪽이겠죠. 왜? 이쪽이 x방향이면 90도 방향이 y축이니까. 그럼 얘는 값을
줘보면 알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볼을 내가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53분이니까 쉬어야 돼. 이렇게 그려지면 이 방이 X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를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을 생성을 하는데 볼을 이와 같이 내가 생성했어요. 근데 이 보가 요 점이 첫 번째 점이었다. 그리고 이 점이 두 번째 점이었으면 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이 방향이 X 방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좌표계는 불변이죠. 단 시계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Y축이 결정나죠. 이게 Y축이 되죠.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아까 보에서 dx, dy가 어떤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보가 이렇게 생성되었을 때 내가 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을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점이고 얘가 두 번째 즉 끝점이 되겠지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 볼을 확장시키려면 얘는 dx는 내가 이 확장되어지는 길이가 1100이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100이라는 값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보에 그래서 요 dx 방향을 내가 마이너스 1100을 준 거는 아래에서 위로 방향을 주고 볼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00을 dx에다가 준 거다. 그리고 끝점은 옵셋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0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이와 같이 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보의 프로파일은 이제 여기 PDF에 나와 있으니까 이 보는 프로파일이 아마 아래쪽에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전체 UI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컨트롤 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300에 150짜리로 프로파일이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수정을 즉 H300에 150짜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유니티로 되돌아가서 보면 얘를 볼을 선택을 하고 요 프로파일이 400에 200이 아니라 300에 150짜리로 프로파일 선택 창을 열어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 그리고 이제 얘를 나머지 요 기둥과 기둥 상단점의 볼을 그릴 때 그냥 보 리본 명령어 클릭하고 상단점 찍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둥에 상단점 찍어주면 이와 같이 생성이 되는데 옵셋 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다시 설정해 줘야지 확장되는 옵셋이 길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보의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이제 도면을 보고 내가 위치를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는 전체 모델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UI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가 이제 주 목적이니까 모델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 같은 위치에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이걸 연습한 거예요. 이 모델링에서 지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는 푸팅이라는 콘크리트 부재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기둥 부재를 생성하는 거, 보 생성하고, 근데 그 보를 내가 확장하는 방법이 옵셋을 가지고 확장할 거냐, 또는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어서 내가 확장된 보를 그릴 거냐, 또는 직접 수정을 통해서 그릴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복사하는 거죠. 복사. 그리고 얘는 회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복사 명령어 기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사 명령어 중에 어떤 복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복사가 될 거냐. 네, 이런 것들. 지금 여기는 대칭 복사를 해야지 돼요. 대칭 복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UI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얘가 완성이 됐으면 내가 요 K하고 3, 그 다음에 K하고 1 부분에 요 푸팅 기둥 보 부분이 똑같은 형태가 부재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하면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복사. 그럼 얘는 내가 복사를 하려면 부재를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뷰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리고 크로싱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죠. 이와 같이. 크로싱으로. 근데 윈도우로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왜? 윈도우로 선택하면 불필요한 기둥까지도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뷰를 크로싱이라는 옵션을 이용하기 좋은 뷰로 변경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크로싱으로 내가 원하는 보 하나, 기둥 하나, 푸팅, 기초 하나를 복사하는 거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3200뷰 또는 0뷰에서 오른쪽 명령어 실행해서 복사 명령어를 클릭하든지 아니면 편집에 가서 복사 명령어를 클릭해주고 원점은 정확하게 원점을 내가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 그리드 2번의 상단점이 원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찍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점을 어디다 찍어줄 건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원점이 내가 잘못 찍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요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할 때는 얘를 그냥 복사를 하면 안 되고요. 회전하면서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전하면서 복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이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좀 단정하게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체크하냐면 거울에서 체크하거든요. 그럼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하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있죠.
그죠? 거울 속에는 내가 오른쪽이 왼쪽에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대칭 복사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 얘가 회전하면서 오른쪽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 경우를 우리는 대칭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 복사는 어디서 하냐? 평면 뷰에서 대칭 복사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여기 4천 뷰에서 조금 아까 복사했던 이 부재들을 크로싱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창에서 수직배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부재들이 다 선택이 됐는데 하나가 안, 요거 푸팅이 선택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4천 뷰는 기초까지 안 보여요. 플랜 여기 2의 4천 뷰의 뷰 뎁스 가시성은 500, 1000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푸팅은 어디 있어요? 3200 아래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걔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상 여기서 선택을 하고 푸팅까지 선택을 하려면 3D 뷰에 가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푸팅만 선택을 해줘야지 전부 다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아래까지 다 선택을 할 게 가장 좋은 뷰는 3D 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선택은 3D 뷰에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작업은 플랜 뷰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음에 얘를 대칭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칭 복사는 편집에 가서 보면 여기 복사 아래쪽에 특수 복사라는 리본 명령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얘를 목록을 열어보면 명령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칭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하는 겁니다. 대칭. 자, 그럼 거울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거울은 1번 라인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1번 라인에서 요 K 라인까지의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대칭 선을 찍어달라고 할 때 요 L번의 그리드 L번의 끝점 그리고 끝점을 찍어주고 대칭 복사 창에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칭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칭 복사라는 명령어를 이해를 많이 하진 않아도 돼요. 이게 대칭 복사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대칭 복사에 대한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칭 복사를 쓰면 돼.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러주면 중지가 될 거고 컨트롤 Z 눌러주면 여기 상태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1번 라인과 3번 라인에 복사를 할 때 그러면 얘는 마우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 기둥, 푸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복사를 할 때 3200이든 3D 뷰든 아무 데서나 복사를 해도 돼요. 3D 뷰에서 복사를 할 때 복사 명령어는 지금 아까 우리가 편집에 가서 복사 명령어를 클릭을 해줘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그 객체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팝업 메뉴 창에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서 복사 메뉴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은 이 상단점을 찍으면 안 되겠죠.
왜? 얘를 찍으면 요 공간상의 점 찍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좌표값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에 그리드의 교차점, 요 기둥의 하단점을 찍고, 그 다음에 K의 3번 교차점 찍고, K의 1번 교차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요 세 개가 똑같이 부재가 생성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대칭 복사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복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사할 부재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3D 뷰에서 내가 크로싱이라는 거를 잘 쓸 수 있게끔 뷰를 회전시켜 놓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근데 작업은 어디서 했냐면 평면 뷰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대칭 복사는. 그래서 어디로 뷰를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3200 뷰로 가서 여기서 대칭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특수 복사에 대칭. 그리고 나는 요 그리드의 끝점, 중간점 찍고 복사 버튼 눌러주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사라는 명령어와 대칭 복사라는 이 명령어들은 우리가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이상 연습해 보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어떤 점을 찍어주느냐 그것만 잘 찍어주고 이해하게 되면 명령어 실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나는 이번에는 얘를 복사를 할 건데 회전하고 복사할 거야. 회전. 그러면 회전하고 복사하는 거는 특수 복사의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써야지 복사하면서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만 이렇게 크로싱으로 선택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또 복사를 해야 되나요? 3D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평면 뷰에서 복사를 할 건데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게 편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PDF를 보면 예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회전할 거냐? 그럼 회전되겠죠? 어떻게 회전될까요? 요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 복사가 될 거예요. 그죠? 어디를 기준으로? 요 기둥을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하고 이동해야 돼요. 자, 근데 다시 이 상태에 가서 여기에서 회전 복사를 할 건데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회전 복사가 개념이 어떤 건지를 익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특수 복사의 회전이죠. 이렇게 창이 나와요. 회전의 원점 어디 찍어줄 거냐. 그럼 회전의 원점은 나는 얘를 찍어줘야 돼. 얘를 찍어줘야지 내가 손에서 내가 왼손 잡은 요 팔꿈치가 회전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회전축이다라고 하면 회전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전의 원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틀려지는 거고 그 회전 반경이 틀려지면 회전된 결과는 틀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원점을 얘를 찍어줄 거예요. 찍고
축이 Z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평면 뷰는 내가 위에서 보는 탑뷰야, 탑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보는 축이 Z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Z축이 그대로 맞아요. 그럼 몇 도? 내가 25도, 45도 회전하겠다 그러면 45도라는 플러스 각도를 주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 근데 당연히 작업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 메시지 표시하지 않을래. 그럼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 확장, 금지.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3D 뷰에서 보면 자, 이렇게 회전이 됐겠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회전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죠? 얘는 복사하면 안 돼, 만약에. 이거는 이제 아까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회전의 명령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Z는 언두가 되는 거고 컨트롤 Y는 리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를 얘 부분 요 아래쪽에 있는 기둥 그다음에 뭐 전체 전부 얘 다 선택해서 회전한 다음에 이동시키라는 거니까 뭐 얘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도 선택돼야 되고 얘 기둥 그리고 보 그래야지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도면 PDF 자료를 보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 선택할 거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얘와 얘를 회전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시간만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명령어로 실행할 거냐 또는 여기 편집 탭 안에 리본 명령어를 쓸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복사 회전의 이 원점의 값들은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본 개수가 1개면 하나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2개면 어떻게 될까요? 2개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3개면 3개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복사가 될까요?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했다가 잘못되면 그냥 지우고 다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나는 얘를 복사본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만들 거예요. 3개를 만들 거고 45도를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35도를 주고 복사를 하게 되면 135도 안에 하나, 둘, 3개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즉 각도 안에 몇 개가 복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각도라는 거는 180도 안에 개수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컨트롤 Z 누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때 복사라는 명령어는 가장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볼을 하나 그려서 그 개를 그냥 몇 개를 각도를 주고
개수를 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 명령어, 회전 명령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얘가 낯설면 여기다가 볼을 간단한 거를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나는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수직 방향이 찾아지는 게 어려우면 이때 어떤 걸 단축키를 입력하냐면 알파벳 O, 알파벳 O, 알파벳 O를 입력하면 얘는 직교 모드예요. 오토 기능이 켜지는 거예요. 알파벳 O. 그러면 직교 방향으로 마우스 주고 2000 주면 보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 아까보다 좀 더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면 복잡한 구조 모델링을 복사를 하든 회전을 하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거를 하나 그려놓고 걔를 이와 같이 복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UI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을 여기다 찍었어. 근데 원점을 나는 여기다 찍고 복사번 개수 3개고 각도를 90도라고 주면 분명히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이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에서 90도 이 각도 안에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복사. 그죠? 90도 간격 하나, 90도로 하나, 둘, 셋.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자, 90도 안에 3개를 만들려면 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3으로 나눠서 90도 안에 3개를 만들려면 각도는 3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내가 각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가 3도고요. 3개고 얘를 각도를 30도라고 주고 복사하면 30도로 하나, 둘, 3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다. 그럼 결국은 90도 안에 보의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90도 안에 보가 3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45도가 주면 되죠. 그리고 몇 개? 2개. 이렇게 상호 각도와 개수를 체크해 보면 이 회전해서 복사하는 명령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복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원점 잡고 복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90도 안에 보가 4개가 있어야 돼라고 하면 90 나누기 4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각도를 계산해서 개수를 줘야지 되는 거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복사 1개 90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45도 복사 1개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요거를 이렇게 결국은 이 복사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려면 몇 분 정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아마 1시간 이상 해야 될 거예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1시간 이 복사 명령 회전을 가지고 복사 명령어 1시간 이상 해봐라라고 하면 우리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몇 %가 1시간 이상 할까?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왜?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됐어 이 정도야? 이게 해준이지 뭐. 그리고 딱 거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1시간을 공부한 사람, 연습한 사람과 10시간을 연습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모델링의 속도 차이는 확연하게 틀려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될 거고, 그 안 되는 부분을 어떤 방법, 어떤 프로퍼티를 쓰면 해결이 되는지를 내가 찾아 나가는 시간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모델링을 자유스럽게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회전 명령 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면 다른 거를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특수 복사 명령어 써서 복사 명령어 쓰고 하는 부분,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푸팅, 기둥, 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확장하는 거. 확장하는 때 우리가 컨트롤 키 눌러서 사용한 결과 얻어냈던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스럽게 내가 연습이 되어야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혹시 조금 더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요 페이지를 띄워 놓을 테니까 일단 얘를 가지고 한번 그리드하고 기둥 세우고 보 세우고 그리고 복사하고 대칭 복사, 그 다음에 회전 복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채팅창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 제가 다시 테클라로 공유를 했거든요. 지금 얘를 세이브 할게요. 저장하십시오. 저장. 그냥 이 상태에서 저장. 여러분들 연습한 그 상태에서 저장. 그리고 얘를 빠져나갈 거예요. 요 X 표시에서 닫기 버튼 창을 닫습니다. 닫으면 한 번 더 저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라이센스 유지, 이거는 이제 항상 이 컴퓨터에서 내가 로그인하면서 라이센스를 가져올 건데 그거를 내가 유지할 거다 그러면 얘를 체크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저장하고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갔죠? 자, 여기서 다시 테클라를 실행을 합니다. 바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자, 겸사겸사 왜 인바이러먼트가 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설치를 했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다른 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환경이 코리아가 아니라 블랭크를 선택을 합니다. 모두 블랭크 프로젝트. 선택하셨어요? 환경을 블랭크 프로젝트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게 오늘 저는 072라는 모델 폴더가 하나 리스트에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동일한 이름이었으면 동일한 결과가 보여질 거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더블 클릭. 조금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모델 리스트가 보여질 거고요. 걔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결과물이, 모델이 보여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P 눌러서 3D 뷰로 보면 선으로 보여요. 근데 후팅은 보여지죠. 정상적으로. 그죠? 자, 우리가 인바이러먼트가 지금 코리아에서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프로젝트로 열었어요. 열어서 이 모델을 보니까 선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푸팅은 제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푸팅은 인식한 거예요, 데이터를. 나머지는 프로파일을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면, 선을 클릭해 보면 빨간 줄이 나와요. 아, HSM이라는 이 재질 두 개를 지금 얘는 블랭크 프로젝트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얘를 찾으려면 파일 안에 이 프로파일의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파일 선택, 얘를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파일 선택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아이 프로파일에 보면 엣지는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코리아든 디폴트든 US든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설치가 안 되고 뭐 포맷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뭔가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이제 그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안 되는 친구한테는 제가 파일을 공유시켜 주면 돼요. 공유를 시킬 건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얘를 다시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갈 거고 뭐 저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그 프로젝트 팀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코리아 인바이러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친구한테 그 파일을 공유시켜 주면 돼요. 자, 그래서 환경으로 가서 코리아 그리고 역할 선택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인바이러먼트가 설치가 안 되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설치하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조치하는 거 이거를 같이 해보려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프로파일을 내보내게 해줘야 돼요. 프로파일을 내보내서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안 되는 친구한테 공유를 시켜서 그 친구가 그 파일을 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메뉴를 클릭하세요. 파일 메뉴. 왼쪽 상단에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거기에서
카탈로그라는 거를 메뉴가 있어요. 카탈로그.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카탈로그라는 메뉴가 첫 번째 나올 거예요. 자, 얘를 클릭. 그럼 이렇게 프로파일 카탈로그 수정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창이 하나 나타나요.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확인, 내보내기, 가져오기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아이 프로파일 중에 나는 이 엣지가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엣지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얘를 내보내기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을 내보내기 하게 되면 프로파일 전체가 내보내기가 돼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디렉토리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새 폴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프로파일이라고 할게요. 폴더 이름을.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탐색기를 열어보면 자, 제가 여기 C에 프로파일 안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가 있을 거예요. profile.clb, profile.lis, rules.lis 얘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파일이 블랭크 프로젝트에서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닫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똑같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클라를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블랭크 프로젝트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072를 엽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리아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델이 다 보여졌는데 아까 우리가 연습한 게 블랭크 프로젝트 환경을 선택한 다음에 모델을 열었을 때 기초는 보였지만 뭐 기둥과 보호가 이와 같이 안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프로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파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걔를 불러오게 되면 됩니다. 그럼 불러오는 방법은 다시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파일 메뉴 그 다음에 다시 카탈로그 메뉴로 들어가요. 그리고 카탈로그 중에 첫 번째 메뉴인 프로파일 카탈로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프로파일 카탈로그 수정창 타이틀을 갖고 있는 창이 하나 열어지겠죠. 그죠? 여기에 아이 프로파일을 열어보면 여긴 지금 엣지 프로파일이나 뭔가 좀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고 자, 실질적으로 C에 가서 프로파일을 클릭을 해서 얘를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파일이 아까 코리아 인바이러먼트에서 내보내겠던 프로파일과 지금 블랭크 프로젝트의 환경에서의 프로파일 중에 만약에 중복되어진 게 있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를 다 선택을 하든지 또는 나는 엣지만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엣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엣지 프로파일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쭉 내려서 엣지 프로파일만 Shift 키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병합하고 계속 그리고 빠져나가면 저장하겠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프로파일을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바이러먼트 설치를 하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빠르게 조치하는 방법은 프로파일을
다른 정상적인 그 코리아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한테 프로파일을 내보내기 해서 나한테 좀 보내줘라고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걔를 지금 파일 메뉴 카탈로그에서 불러들이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일단 작업은 진행되겠죠, 그죠?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김재열 군 같은 경우는 얘가 없으니까 똑같은 이 프로파일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가 이 채팅창에서 파일이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파일을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시켜서 똑같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든지, 근데 지금 어차피 블랭크 프로젝트에서 보면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파일에 가보면 이렇게 WI 이런 프로파일 또는 HI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걔를 통해서 작업을 일단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부분 프로파일을 받아서 그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이런 값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더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또 재질이 문제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재질도 내보내게 할 수 있고요. 재질도 내가 만들면 돼요. 그 얘기는 여기 프로파일 이 파일 메뉴에 가서 블랭크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프로파일도 만들고 재질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어떤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허를 해서 어떤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거를 특허를 냈을 경우에 그 프로파일이 내가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죠?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프로파일을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블랭크 프로젝트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재질도 카탈로그에 가보면 여기에 재질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도 내보내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파일도 내보내기 하고 재질도 내보내기 해서 그 파일 전체를 내가 블랭크 프로젝트에서 또는 새로운 다른 프로젝트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한 거 다 이해됐죠? 방법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조치하는지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이해 안 됐으면 중간중간에 뭐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중간 이해가 안 되면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PDF의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의 화면 구성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델 뷰, 그리드, 글로벌 좌표계, 작업 영역, 그다음에 뭐 파일 메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선택 스위치, 그다음에 스냅 스위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설명했고, 그다음에 오른쪽 측면 창에 뭐 속성에 대한 거, 참조 모델에 대한 거,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다음에 뭐 파일 메뉴에 보면 저장하고 그다음에 인쇄하고 모델 가져오고 내보내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빠른 실행하고 있고요. 빠른 실행 그다음에 여기 도구 모음 이 8번 쪽에 보면 어떤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냐면 작업하다 보면 자 다시 테클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빠른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빠른 실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스냅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스냅이라고 딱 입력하면 단어 스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명령어들 또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저기에 스냅 도구 모음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갑자기 이 스냅 도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 보이는 경우. 그죠? 그럼 얘를 스냅 도구 체크되어 있는 거를 끄면 안 보여요. 그리고 요 빠른 도구에 가서 이번에는 선택이라고 선택이라고 하고 명령어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선택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 도구 부분도 체크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꺼버리면 선택 도구나 스냅 도구가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스냅 도구를 켜야지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 빠른 도구, 이 빠른 도구 명령어에서 선택 또는 스냅이라고 검색을 해서 걔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도구 체크, 스냅 도구 체크. 여기서 선택 말고 또 스냅. 아까 우리가 껐으니까. 그리고 여기 스냅 도구 모음도 체크. 그래야지 요 아래쪽에 스냅 도구와 선택 도구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아까 PDF에 요 빠른 실행이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러한 도구들 또는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스냅 도구가 꺼져 있거나 또는 선택 도구가 꺼져 있어서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되게 난감해요. 그럴 때 이제 빠른 실행으로 가서 여기에서 스냅 또는 선택이라고 키워드를 그 대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스냅 도구인지 선택 도구인지를 모르면 또 찾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뷰가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원 서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육면체 아이콘이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얘를 클릭하면 뭔가 도구가 하나 나타납니다. 부재를 선택을 해서 부재의 서클 아이콘을 육면체 아이콘을 딱 갖다 대면 도구가 하나 나와요. 얘가 미니 도구라고 합니다. 미니 도구가. 그죠? 혹시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K.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지금 컨트롤하고 플러스 K라고 제가 채팅창에 단축키에 대한 것들을 타이핑 해놨거든요. 그러면 얘가 미니 도구바예요. 어떤 객체를 선택하면, 부재를 선택하면 그 부재의 속성들을 좀 간편하고 많이 쓰여지는 속성들만 모아놓은 도구바. 그게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그 뜻이 컨트롤 K예요. 지금은 꺼놨기 때문에 자, 컨트롤 K 하면 선택해도 미니 도구바의 아이콘이, 서클 아이콘이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컨트롤 K 해주면 이렇게 미니 도구바를 띄워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편해요. 속성들을 중요한 속성들은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이 미니 도구바를 통해서 속성 값들을 변경해 줄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K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껐습니다. 저는 컨트롤 K를. 자, 그런 내용들이 요 안에 기본적으로 요 위에 보면 컨트롤 K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미니 도구바 이런 내용들이 어디쯤에 있냐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미니 툴바. 그래서 여기 컨트롤 K를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쓰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요것들은 뭐 새로 생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모델 템플릿 활용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모델을 지금 이제 작업을 다시 얘를 세이브하고 자, 내가 새로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기 눌러보면 지금 여기에는 빈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템플릿이 없는 거예요.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내가 루틴한 작업이 있어요. 그죠? 매번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야, 그런 것들은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 양식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그 보고서 양식만 열어서 타이핑 쳐서 세이브 에즈 하면 되죠. 그게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델을 작업할 때 많이 쓰여지는 것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블랭크 프로젝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템플릿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세이브 할게요. 저장하지 않고 빠져나가도 됩니다. 테클라를 다시 실행을 하셔서 처음에 이제 블랭크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폴트 또는 코리아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안 되는 친구는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조치한 다음에 해보시면 되니까 자, 확인 눌러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템플릿은 어떻게 쓰냐면 새로 만들기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들어갈 때 이 아래쪽에 템플릿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PC 모델을 만들 건데 프리캐스트에 관련된 거를 그러면 여기 PC 모델 템플릿을 내가 쓸 거다. 그럼 PC 모델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름을 주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템플릿에 생성된 모델, 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세팅 값 이걸 다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연습했던 거는 빈 템플릿을 열어서 빈 템플릿에서 모델을 작업을 한 거고 지금은 테클라에서 제공 중인 모델 템플릿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뷰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똑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얘가 계속 똑같이 사용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루틴한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템플릿이다. 그리고 얘는 불필요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모델은 다 지우고 다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모델링 만약에 필요 없으면 그 얘기는 지금 이 모델은
잘못됐지만 그리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드의 속성값 그대로 다 갖다 쓸 거고, 그 다음에 뷰가 그대로 얘 다 똑같은 거를 가져다 쓸 거야. 그 대신 모델링만 틀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또는 얘를 도면 및 레포트를 불러보면 만약에 문서관리자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면이 만약에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델 템플릿은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으로 작업한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템플릿 모델 테클라를 진짜 잘 쓰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설정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모델을 공유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모델을 공유했으니까 모델을 열어서 부재를 다 지운 다음에 작업하면 되겠죠. 그죠? 굳이 템플릿이라는 거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완성된 모델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완성된 모델링에 그 모델을 열어놓고 모델을 다 지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델을 생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템플릿처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 모델은 다 필요 없다. 그럼 모델을 다 지우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그럼 이제 그리드 그다음에 뷰만 만들어져 있어요. 도면 당연히 도면 안 지웠기 때문에 도면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내가 템플릿으로 다른 이름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불필요한 모델은 다 지우고, 자, 그럴 때 어떡하냐? 파일 메뉴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어를 실행하면 여기에 모델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가져다가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샘플 템플릿이야. 뭐 이렇게 이름 주고 설명 주고 그 다음에 폴더 다 가져와. 그럼 이런 것들은 하위 폴더가 있겠죠. 모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걔를 다 가져와서 나는 템플릿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그럼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디렉터리를 잘 보세요. 테클라 스트럭처즈 안에, 버전 안에, 인바이러먼트 안에, 코리아 안에, 제너럴 그리고 모델 템플릿 안에 조금 아까 이름 준 이름으로 템플릿가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테클라를 실행을 하고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명령어를 클릭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템플릿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모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다. 이게 템플릿이다. 그 내용이 이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템플릿을 이렇게 활용할 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오픈 명령어 컨트롤 O 눌러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툴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리본 메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손에 익숙해지시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모델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이제 이게 오픈이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을 템플릿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작업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모델링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공유를 해볼 텐데 아래쪽 밑으로 쭉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드하고 뷰 생성하는 부분을 조금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 제가 이거는 페이지를 띄워 놓을게요.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를 했어요. 이제 얘가 이제 1층, 2층짜리 단순 구조물이에요. 지금 콘크리트 기둥 그리고 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푸팅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첫 번째 푸팅 그리고 그 푸팅의 정보는 여기 있죠. 그죠? 1200에 1200, 500짜리의 기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은 600에 600짜리 그리고 보는 300에 500, 400에 500 그리고 걷어 500에 600, 400에 600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얘를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작업을 해 주실 거는 그리드죠. 그죠? 그리드를 지금 화면 공유한 거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를 먼저 수정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40분이니까 그리드 수정하고 뷰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Z값은 얘가 그리드 A가 Z값이 돼요. 자, 3200하고 65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3.2m가 1층의 천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층까지는 3.5m가 되네요. 그러면 바닥에서는 6.5m가 되고 자, 요게 Z값이에요. 자, 먼저 얘를 가지고 그리드의 X, Y 좌표값 그리고 그리드의 레이블, X의 레이블, Y의 레이블을 먼저 수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리드 이 사용하는 방법은 충분히 다 아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모델링은 뭐 내일 오전에 이제 다시 천천히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드만 먼저 작업을 해 놓으시면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는 그냥 심플 스트럭처즈라고 이름을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을 심플 스트럭처즈. 그래서 그리드를 수정을 하시고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오늘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드 설정하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부재 생성하고 하는 거는 같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 그리드 생성하는 부분, 그리드 수정하는 거하고 그리드 가지고 뷰 생성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자, 내가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치면 좀 그래도 Z값 보이죠? 조금 잘 안 돼도 내일 다시 한번 또 천천히 해볼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마치시면 돼요.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저하고 천천히 진행을 해서 만들어 볼 거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는 데까지 해보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지 본인들이 이제 판단이 되겠지, 그죠? 5일 동안에 이제 반복적인 거를 많이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나중에 천천히 복습하고 셀프 스터디 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처음 들어보면 많이 들어보고 써보고 하게 되면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이거 끝난 다음에 다른 과목을 또 공부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게 되니까 5일 동안에는 그래도 많이 접해보고 많이 들어보고 용어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볼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좌표값으로 뭐 보 생성하든지 기둥 생성하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뷰 속성 저 이런 부분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모델링 제가 설명하면서 그리드 생성하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